뉴저지 한인상록회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경축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한인 소상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18일 플러싱에서 열립니다. 뉴욕시에서 레지오넬라균으로 인한 감염자가 86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저지주 건강보험사들이 내년도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법인세와 파트너십 등 일부 세금 보고 기한이 변경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경축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귀에 익은 레퍼토리와 정상급 성악가들이 이번 음악회 무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광복 70주년과 상록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광복절인 오는 15일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일본 강점기를 온몸으로 맞선 순국 선열을 기억하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록회 강태복 회장은 이번 음악회로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음악을 통해 한인들의 단합과 차세대들에게는 광복의 참뜻을 심어주고 싶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통 음악을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광복절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 후세들에게 광복절의 참뜻과 그 뜨거운 조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음악회는 양군식 지휘자가 이끄는 하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정상급 성악가들의 협연으로 무대가 꾸며질 예정입니다. 광복에 어울리는 의미 있는 노래와 서정적인 애창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들을 선정했습니다. 음악회는 한국 가곡과 오페라 등 대중들의 귀에 익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며 전석 무료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은 지난 2004년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매년 어학연수 등 청소년 교육 교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뉴욕에 도착한 하창완 군수 일행과 학생들이 어제 버겐 카운티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방문이 대부분 처음인 경남 합천군 학생들. 호기심이 많은 나이라 그런지 카운티 정부 시스템과 교육 정책 등 궁금한 점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합천군과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학생들을 청사로 초청해 공공기관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o I welcome you all here today, and I wish you all the best as you continue your journey through your education and as you decide on what you're going to do with your future. 올해는 버겐 카운티와 자매 결연을 맺은 지 11주년을 맞아 하창완 합천 군수와 시의원 등도 학생들과 함께 청사를 방문해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미 이 방문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양기관 협력과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해 나갔으면 합니다. 합천군은 관내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어학연수와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 소상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18일 플러싱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연방노동부와 보건국, 경찰국 등 여러 정부기관이 참석하고 소상인들을 위한 1:1 상담도 실시합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와 맨하튼 한인회는 오는 18일 제4회 비즈니스 엑스포를 공동 주최합니다. 행사에는 연방노동부와 뉴욕주 라이선스국, 뉴욕시 보건국, 환경국, 소비자 보국과 경찰국 등 정부기관과 플러싱 지역 커뮤니티 지원단체인 원플러싱 등이 참가합니다. 제프리 맨하튼 한인회장은 행사는 3시간가량 진행되는데 처음 1시간은 각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15분씩 최근 규제나 단속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시간은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1:1 상담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이 회장은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2시에 맞춰 행사장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네일살롱 환경 개선 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진행됩니다. 이 회장은 네일업주 외에도 식당과 델리 등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유익한 행사가 제공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레지오넬라균으로 인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증가 속도는 이번 주말부터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시 보건국은 4일 브롱스 링컨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86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7명으로 하루 전과 같았지만 감염자는 3일 보건국이 밝힌 81명보다 5명 늘어났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감염자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는 진정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도 레지오넬라균 감염 시 10일간의 잠복기가 있는 만큼 한동안 감염자 수는 늘어나겠지만 증가 속도는 주말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된 5곳의 냉각탑에 대한 방역이 완료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건물 냉각탑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례안을 시의회와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냉각탑 설치 시 시 당국에 등록하게 하고 이후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뉴욕주가 내년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뉴저지주 건강보험사들도 내년도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뉴저지주에 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5개 보험사 중 3개 보험사는 2016년도 월 보험료를 평균 10에서 18% 인상시키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주 보험당국은 각 보험사가 제출한 인상률의 타당성과 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새 오바마케어 가입이 시작되는 11월 전까지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계획안을 제출한 3개 보험사에 가입한 주민들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25만 4,300명 중 13만 5천 명으로 53%를 차지합니다. 특히 올해 실버 플랜을 가장 저렴하게 제공했던 헬스 리퍼블릭 오브 뉴저지는 보험료를 평균 18% 올리겠다는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보험사인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역시 월 보험료를 평균 10.8%, 플랜에 따라 9.9%에서 16.5% 인상하겠다는 안을 올렸습니다. 옥스퍼드 헬스 플랜도 평균 15.7%, 플랜에 따라 0.8에서 24.2%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은 내년도 뉴저지주 보험료 인상폭이 올해보다 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민당국이 행정명령의 시행중단 가처분 결정 이후 잘못 발급한 3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행정명령 위헌 소송이 시작됩니다. 지난달 31일 연방국토안보부는 브라운스빌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넌 판사에게 잘못 발급된 노동허가증을 모두 회수하거나 취소 처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헤이넌 판사가 노동허가증 회수기한으로 정한 31일 밤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국토안보부는 잘못 발급된 3년기한 노동허가증 2,500개 중 22개를 제외한 2,478개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22개는 무효 처리하고 연방 노동허가 데이터베이스에 잘못된 정보도 수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헤이넌 판사는 지난 7월 7일 연방정부에 2월 16일 이후 발급된 3년기한 노동허가증과 3년기한 추방유예 승인을 7월 31일까지 모두 회수하거나 무효 처리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6일 이후 지속된 연방정부와 헤이넌 판사의 행정명령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을 둘러싼 공방전은 일단락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본안 소송 심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세금 보고 기한이 변경됩니다. 법인세와 파트너십 세금 보고 마감 시한이 각각 3월 15일과 4월 15일로 바뀌는데요. 개인 세금 보고는 4월 15일로 그대로입니다. 지난달 31일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부터 일부 세금 보고 기한을 변경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3월 15일이었던 법인세 보고 마감은 4월 15일로
4월 15일이던 파트너십 세금 보고 마감 시한은 3월 15일로 변경됩니다. 금융자산총합이 연중 $10,000 이상이면 작성해야 하는 해외 금융계좌 내역의 마감일은 기존 6월 30일에서 4월 15일로 빨라졌습니다. 마감 시한이 연장 불가능이던 기존 규정도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고 개인 세금 보고 마감 일정과 동일해졌습니다. 한편 주택 소유자의 세금 혜택을 위한 폼 1098의 기입 내용도 상세하게 바뀝니다. 그동안은 양식의 모기지 이자 금액만 기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모기지의 잔고와 담보부동산의 소재지, 모기지 취득일자 등의 자세한 정보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미국 투자 이민 제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최소 50만 불의 투자금을 80만 불로 인상하는 법안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3년 한시 제도로 운영된 투자 이민을 영구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자레드 폴리스 의원과 공화당 마크 아모데이 의원은 28일 연방하원에 투자 이민 영구화 방안을 골자로 한 미국 사업 및 투자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3년 한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50만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투자 이민 영구화 방안은 지난 2013년 상원을 통과한 포괄 이민 개혁 법안에 포함됐지만 무산되면서 이번에 개별 법안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 이민은 한시 프로그램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매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3년 연장 시효가 만료되는 해였던 지난 2012년의 경우는 시효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서야 3년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9월 또다시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영구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폴리스 의원은 외국인 사업가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상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작 초기부터 숱한 화제를 모은 올여름 최대 화제작이죠. 영화 암살이 이번 주 금요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개봉합니다.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인파를 제거하려는 목적 아래 소환된 독립군과 임시정부대원, 그리고 그들을 쫓는 청부 살인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이 뒤섞이며 펼쳐지는 이야기로 타짜 도둑들의 최동훈 감독이 연출하고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최덕문 등이 출연합니다. 제작비 180억 원이 투입된 대작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암살은 철저한 시대의 고증을 통해 재현된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의 풍경, 그리고 30년대 방식 그대로 제작한 4,500벌의 의상과 클래식화, 또 총기들이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만큼이나 관객들의 눈을 끕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개봉되는 영화 암살은 오는 7일부터 뉴욕 AMC, 엠파이어 25와 뉴저지 에지워러 멀티플렉스 시네마에서 상영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개인의 총기 보관에 대한 규제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빠르면 2-3개월 내에 법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의회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한 보관 방법을 법으로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통과된 발의안에 따르면 총기류 보관 시 반드시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금고 등 타인이 쉽게 꺼낼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통과된 발의안은 시의원들의 최종 투표를 거치게 되며 시장의 승인 후 빠르면 60일 안에 법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A misdemeanor offense, and as with every other misdemeanor, the penalty is up to 6 months in jail and a fine and/or a fine.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 휴대를 법으로 통과시킨 지 일주일 만에 총기 보관에 대한 법 규정이 추진되면서 LA시는 전국에서 총기 소지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규제 법안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총기 사용 규제를 주장해온 주민들은 시의원들의 결정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And people in the wrong people's hands. We need them locked and we need to let them know that we care what's going on in our world. 한편 대용량 탄창의 소지 금지 조례를 은퇴 수사관들에게도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늘 시의회에서 이루어졌는데 LAPD 경찰들은 은퇴 수사관들이 총기 소지에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탄창 소지 금지 조례를 적용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용량 탄창의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른 규제 방침이 추가되면서 LA시 정부의 총기 사용 반대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가뭄으로 강제 절수령이 내려진 가운데 지난 6월 주 전역에서 주민들의 물 사용량이 27.3% 줄었습니다. 반면 LA 지역은 절수 비율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째 이어지는 극심한 가뭄으로 캘리포니아주에 강제 절수령이 내려진 지도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물 사용량 25%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제 절수령으로 인해 2달간 로컬 정부들은 주민들의 물 절약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한 달 동안 주 전역의 물 사용량은 지난 2013년 같은 달에 비해 27.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governor called for, his executive order called for a 25% conservation rate across the state. And so far in the month of June, the first month that the conservation regulations took place, we saw a 27% of conservation. So we're excited to see that June was a good month. 하지만 남가주 지역 주민들의 6월 물 사용량 감소 비율은 23%로 주 전역의 감소 비율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LA시의 경우 6월 물 사용량 감소 비율은 15.5%로 주 전역 평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는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설정한 절수 목표인 16% 감량에도 미달한 수치입니다. 반면 LA 카운티 북쪽의 엔텔루프 밸리 지역의 경우 6월 물 사용량이 42%나 감소해 모범적인 절수 시행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가주수자원관리위원회는 강제 절수령 시행 이후 주 전역 물 사용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물 절약 실천을 권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we don't know when the drought is going to end, but what we do know is that we can continue to conserve water, so we're asking all residents to continue conserving to limit their outside water use. 167년 주 역사상 처음 발동된 강제 절수령.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주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뉴욕 최대의 흑인 거주 지역인 할렘은 범죄가 넘쳐나는 위험한 곳이라는 인상이 강했는데요. 최근에는 흑인 문화의 속살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거주민 대부분이 흑인이고 벽에는 그래피티가 가득한 곳. 영화나 드라마에선 늘 우범 지역으로 그려져 온 뉴욕 할렘. 그래서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할렘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흑인 래퍼와 함께 할렘을 누비는 관광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y name is Reggie Reg from the Crash Crew. I'm going to be you guys' tour guide today. Hush Tour is pretty much, like I said earlier, is the one and only hip-hop sightseeing tour. 할렘 출신의 힙합 가수인 그는 할렘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지루할 틈 없이 흥을 돋우고 즉석에서 랩 공연도 펼칩니다. 직접 걸어다니며 할렘의 속살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덧 위험한 곳이라는 편견은 사라집니다. It's not really dangerous. People just walk and are very friendly with us, and this is a good place because this is very different about Manhattan. 할렘 출신의 예술가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흑인의 역사도 알게 됩니다. 흑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서관의 방문객도 4년 전 연간 10만 명에서 작년에는 3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One of the great trends in travel today is experiential. People want to live like a local. They want to see what's happening in the local communities. And Harlem is one of the best neighborhoods to have a rich and local experience.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덕에 할렘은 이제 맨해튼에서 두 번째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연방 하원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31일 연방 하원 의회에 이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오는 8월 15일 대한민국의 독립 70주년을 기념하고 미국과 한국의 공동 번영 관계의 지속을 염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지난 6월 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을 보여 7월 12일 입원했던 60대 남성이 치료 후 17일 퇴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성은 캠덴 카운티 벨모어 거주자로만 밝혀졌고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 당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모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사업가 김모 씨는 윌셔은행이 약속했던 건축용자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2010년 윌셔은행에 건축융자금 400만 달러를 신청하고 융자를 약속받았지만 윌셔은행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빌딩 공사가 지연되면서 2년 동안 14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3일 롱아일랜드 바빌론 지역에 위치한 로버트 모세스 스테이트파크 해변 일원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토요타사가 제공하며 네트워크에 접속 후 특정 광고를 시청하면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 존스비치도 지난해부터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가끔 구름만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